법인은 각 사업연도 소득이라고 해서 법인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된 모든 손익을 합쳐서 법인세를 내는 거예요. 개인하고는 달라요. 개인 같은 경우에는 열거소득이잖아요. 나는 어떤 소득 한다. 이자, 배당, 뭐 근로, 기타, 연금소득, 양도소득, 퇴직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낸다라고 열거주의인데 법인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냥 들어오면 수입이고 나가면 지출인 거죠. 안녕하세요. 우리가 법인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내가 기존의 가족법인처럼 법인이 있는데 새로운 사업은 타인이랑 같이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공동 투자를 해서. 그럴 경우에 내 가족법인이 주주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인도 사람처럼 부동산, 양도, 매입의 계약 주체가 되기도 하고요. 임차인 또는 임대인의 계약 주체가 되기도 하고 이러한 투자, 주주가 되기도 합니다. 법인은. 그런 자격이 있어요. 그래서 법인격으로 하는 게 사람은 인격이 있고 법인은 법인격이 있어서 모든 계약의 주체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주주도 당연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가족법인처럼 내가 개인적으로 만든 법인이 공동사업을 하는 그 법인의 주주가 됐을 때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알아볼게요. 일단은 새로운 법인을 설립했을 때 우리가 주주가 되려면 주금 납입을 하잖아요. 자본금이 있어야 설립이 되니까. 그래서 주금 납입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면 기존에 내가 개인 입장에서 주주가 될 때는 내 통장에서 이체하면 됐죠. 근데 법인 같은 경우에는 법인 계좌에서 이체를 하게 되겠죠. 그러면 법인 계좌에서 이체를 하면 나중에 이쪽은 회계 처리가 어떻게 되면 이 법인의 보통 예금으로 돼 있던 계정이 주식으로 바뀌겠죠. 투자 매도 가능 증권이라든지 투자 주식으로 바뀌겠죠. 그러니까 내 자산은 변함이 없습니다. 금액은. 현금이 주식으로 투자 주식으로 바뀌었을 뿐인 거지. 그 다음에 여기서 사업이 일어나고 배당을 받을 땐 당연히 법인으로 바뀌겠죠. 법인세를 내면 되는 거고 개인으로 받았을 때는 나의 금융소득이니까 2천만 원 초과에 대해서는 내 종합소득세에 과세를 하고 2천만 원 이하에 대해서는 기존처럼 15.4% 원천징수로 이제 끝나게 되겠죠. 그래서 법인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내가 이런 공동 사업을 법인으로 주주로 참여해서 했을 때 나중에 요거를 탈퇴하고 싶다라고 하면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을 팔면 되잖아요. 다른 법인이나 다른 개인한테 팔면은 나는 그쪽에 주주에서 빠져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하냐? 개인 입장에서는 비상장 주식이니까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겠죠. 20%. 근데 이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면서 증권거래세를 같이 내잖아요. 그럼 법인일 때도 똑같냐? 법인은 법인세를 내잖아요. 양도소득세는 개인일 때 내는 겁니다. 법인은 각 사업연도 소득이라고 해서 법인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된 모든 손익을 합쳐서 법인세를 내는 거예요. 개인하고는 달라요. 개인 같은 경우에는 열거소득이잖아요. 나는 어떤 소득 한다. 이자, 배당, 뭐 근로, 기타, 연금소득, 양도소득, 퇴직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낸다라고 열거주의인데 법인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냥 들어오면 수입이고 나가면 지출인 거죠. 가지금을 제외하거든요. 실제 지출이면. 그래서 여기에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세금을 내는 거기 때문에 주식을 팔아서 이득이 됐다 법인세로 냅니다. 근데 증권거래세는 따로 내야 돼요. 그래서 0.45% 정도의 증권거래세를 바로 납부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러한 가족법인이 있을 때 조금 혼동하기 쉬운 게 가족법인은 이제 서울에 있는 거예요. 근데 공동투자는 예를 들어서 남양주라든지 용인 쪽에 있다. 근데 여기서 뭐 부동산에 관련된 투자 뭐 매입을 해서 리모델링을 하고 매각을 하거나 임대를 하고 이런 걸 하는 거예요. 근데 용인이라든지 남양주라든지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뭐 대구처럼 이런 지방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 과밀 억제권력 바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5년 미만 법인이라 하더라도 당연히 취득세 중과가 없겠죠. 근데 내 가족법인은 서울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5년이 안 지났어. 내가 이렇게 투자를 해도 이 취득세는 문제가 없느냐. 나는 주주일 뿐인 거고요. 주주의 주소가 서울일 뿐인 거지 이 취득세 중과에 대해서는 법인의 취득한 주인의 주소지가 어디냐를 따지는 거잖아요. 근데 신생 법인이면서 수도권 과밀 억제권력이 아닌 곳에서 취득하는 거는 원래 취득세 중과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로 생긴 내 법인의 주주일 뿐인 거지 새로 생긴 법인 자체는 수도권 과밀 억제권력 밖에서 그 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취득세 중과랑 무관하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가족법인인데 서울에 소지하고 있고 5년 미만이야. 근데 이거 했다가 취득세 중과 나오는 거 아니야?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간주 취득세 부분은 주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50% 이상의 주식을 갖고 있다고 하면 내가 간주 취득세를 다시 한번 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50% 넘어도 상관없습니다. 처음에 들어갔던 그런 주식 비율보다 증가가 될 경우에 이미 내가 50%가 넘었어요. 근데 다른 사람이 나간 데서 더 증가를 했어요. 그만큼은 간주취득세를 내야 되는 거고요. 나는 처음에는 50% 미만이었는데 누가 나간다고 해서 그 주식을 샀다. 그래서 50%가 넘었다 그러면 그 초과부되는 부분에 대해서 나는 간주취득세를 내야 되죠. 근데 초과되는 40에서 60으로 늘었다고 해서 20만 내는 게 아니라 전체에 대해서 간주취득세를 내는 거예요. 근데 이미 내가 60이었어요. 60에서 80이 됐다 그러면 이제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간주취득세가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여전히 적용이 됩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그런 일은 흔하지 않기 때문에 내 주소가 서울이라 하더라도 내가 지방에서 사업을 하고
운영하고 있는 사업체의 주주로 단순히 들어갔을 뿐이다. 서울에 있는 사업체가 부동산을 산 건 아니고 서울에 있는 사업체가 지방에 있는 법인의 주주로 들어갔고 지방에 있는 사업체가 지방에 있는 부동산을 취득한 거다. 이렇다면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주의해서 미리 설계를 해서 우리 공동사업에 가족법인을 투자시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